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사람은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컴퓨터는 그런 감정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기분 상하지 않고 잘 따라줍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 반복이 중요한 요소죠.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문 배웠는데 조건문 기억나나요? 조건문. 프롬프트 때 제어문은 크게 봐서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구분이 된다.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조건문은 먼저 배웠어요. 조건문에 사용된 명령어 뭐가 있었죠? 이게 지금 다 연속된 겁니다. 부분에서 지난주에 거 몰라도 이번 주 거 들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설명하는 반복문까지를 학습하고 이제 하나씩 둘씩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짜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샘플로 이제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한 예제는 계속 제공을 했지만 좀 종합적으로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고요. 뭐 데이터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어떤 값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꼭 이거 쓰는 걸로 하죠. 프로그램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조건문과 반복문이거든요. 특히 반복문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컴퓨터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그 반복을 처리해주는 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명령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조건문 뭐 배웠냐고 물어봤었죠? 조건문, if문하고 우리 if문하고 뭐 배웠죠? 스위치문 배웠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나는 기억이 나는데 이걸로 먹고 사니까 여러분은 못 따라오면 안 되죠. 조건문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이 참이면 어떤 작업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if 또는 스위치 케이스문이었죠. 순서대로 작성할 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사용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건문이 안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완전히 없다는 아니죠. 반복문은 꼭 들어갈 것 같고 조건문과 반복문 매우 중요한 거니까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반복문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반복문의 개념, 반복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복문으로 whil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크게 봐서 while과 for문 이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for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for문을 사용하고 어떤 때 while문을 사용하는지 또 while문의 변형으로 해서 do while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앞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브레이크와 컨티뉴 그때 브레이크만 설명하고 컨티뉴 예를 들질 않았었거든요. 오늘은 컨티뉴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듣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while문 반복문 중 while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혀가 꼬여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져요. 네, 봅시다. 반복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반복입니다. 정확하고 빠르다는 건 두 번째고요. 컴퓨터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컴퓨터는 규칙적이라는 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작업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을 한다. 이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뭐 최근에 와서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다 저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규칙.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반복도 포함이 됩니다. 반복 같은 처리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반복은 같은 처리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걸 이야기한다. 말장난하는 거죠. 이 반복이란 표현이 일반적으로 루핑 돈다, 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룹.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이터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리피트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전적 의미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뭐 반복한다는 뭐 그런 개념인데 뭐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계속 맴돈다는 의미
반복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되풀이한다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설명하다 보면 이런 영어 단어를 나름대로 번역해 놓은 게 반복이거든요. 반복이라는 표현 자주 씁니다. 어쨌든 같은 처리 과정, 여기 중요한 거, 같은 처리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이런 걸 반복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같은 거, 다른 거 하면 그건 개별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오케이? 보통 룹이라고 합니다. 루핑. 무한 룹도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룹. 네, 이것도 익혀두면 좋죠. 이건 흔하게 씁니다. 프로그램 학교도. 반복문. 반복 구조는 왜 필요한가? 뭐 같은 얘기죠. 같은 처리 과정을 되풀이하기는 경우가 흔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뭐 이런 거 강의 자료니까 넣어놨습니다. 반복 구조가 왜 필요하냐? 컴퓨터는 규칙적이고 반복 규칙을 갖고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실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우리도 보면 대부분 일하다 짜증이 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정해지는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힘도 들고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을 대신 해주게 하는 것을 반복문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30명의 평균 성적을 구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 30명이 돼서 성적을 다 구하고 다 더하고 그걸 인원수로 나누어 주어야 하죠. 그래서 같은 과정을 서로 뭐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프로그램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숙제를 냈어요. 헬로 월드를 25번 화면에 출력하시오 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제시하면 여러분 프로그램 어떻게 짤 거죠? 뭐 어떻게 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 프린트F고, 프린트F 명령을 쓰면 화면에 이 글씨가 출력이 된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25번 출력하려네. 윈도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해가지고 복사요 붙여넣기 기능이 있죠. 똑같은 내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V, 컨트롤 C,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C 내려와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쭉 해서 24번 눌러주면 25개 프린트 F 명령이 완성이 될 거고요. 이걸 실행시키면 화면에 헬로 월드가 25개 나오겠죠. 그럼 내가 헬로 월드를 5천만 개 찍어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책 없는 일이잖아요. 야, 5천만 개 컨트롤 V 누르다가 잊어버리겠다. 5천만 개만. 좋아, 저 1,000만 개만 해봐. 그것도 대책 없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 처리해라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쓰는 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의 대표적인 건 포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 while문도 하는데 포가 대표적으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맞지만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int n 변수 선언해 줘야 되고요. n이 0부터 2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0부터 24까지 25번 수행이 되겠죠. 그때 프린트문을 찍어라.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물결과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에러 났다. 이러한 실수.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요. 강의 자료만 보는 친구들은 틀리겠는데 세미콜론 빠졌습니다. 동영상 보고 강의 자료 갖고 수업을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번 반복한다를 이렇게 선언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문. 오케이. 반복문이 크게 봐서 지금 두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while과 fo는 아까 샘플 보여줬고요. 근데 while을 먼저 배운다고 그랬죠. 이 while과 for 두 개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학습한 것 중에 보면 if와 스위치 케이스 있었죠. if와 스위치 케이스. 이거 어떤 때 if 쓰고 어떤 때 스위치 케이스 쓰면 좋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if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 케이스를 쓰면 좋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를 써라라는 식으로 내가 썰을 풀었습니다. 기억해요? 스위치 케이스 어떤 테스트라고 그랬죠?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을 물어볼 때, 하나나 두 개를 물어볼 때는 if 명령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한 변수에 대해서 1이냐, 2냐, 3이냐, 4냐, 홀짝 구분하는 거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면 짝수, 1, 3, 5, 7, 9면 홀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스위치 케이스는 어떤 때 쓰라고요?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을 비교할 때 if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 저거다. 그러니까 a라는 변수가 있는데 a에 있는 저장된 변수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여러 개를 물어볼 때 if 문으로 하면 복잡해진다는 좀
귀찮다는 거예요. 하는데 확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쓰면 편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한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물어볼 때는 스위치 케이스 문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학습하는 반복문의 대표적인 명령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le과 for가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횟수가 지정된 경우는 for문을 쓰고 몇 번 돌아야 되는지를 알면 for문을 쓰고요. for, for. 그리고 횟수가 아니라 조건만 주어지면 물론 횟수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횟수가 명확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라 뭐 A라는 변수,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데 입력한 값이 뭐 Q다. 그러면 종료해라. A다. 그러면 종료해라.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됐다면 그때는 while문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즉 while문을 몇 번 돌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건만 주어지고 for문은 그 횟수가 주어진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횟수가 주어지는 경우 여기 있네. 10바퀴 뛰시오. 오케이. for은 기록이 단축될 때까지 반복하시오. 언제 단축될지 모르죠. 이럴 때는 while문을 씁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반복문은 두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횟수가 주어진 for은 횟수가 주어지지 않고 조건만 주어진 while문 요까지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반복 구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컴퓨터가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필요하죠. 반복문에는 어떤 명령이 있죠? for문과 while문이 있죠. 꼭 기억해 주기 바라요. while문 이번 시간에 이거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만 뭐뭐 하는 동안만입니다. 이거 문장을 반복 수행한다. 순서대로 그러면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에서 본 것 같다. 반복 구조할 때 대표적인 순서도 모양이었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게 참이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게 거짓이 되면 그때 빠져서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while문. 그럼 while문에는 분명히 요 조건이 들어가겠네. 조건이. 그리고 반복할 내용이 여기 처리가 되겠네. 예, 대충 통밥 나오죠? if문 할 때도 if 여기 조건 들어가고 처리할 거 표시했잖아요. 스위치 케이스문 어땠죠? 스위치 케이스문도 어떻게 했죠? 여기 변수명 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 뭐 적었죠? 명령은 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규칙만 딱 찾으면 뭐 하다 보면 규칙이랄 것도 없이 금방 배우는데 처음이니까 규칙만 찾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중요한 거 while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돈다는 거. for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만 듭니다. 그거만 잘 구분해 줍시다. 예, while문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여기 while문 샘플이 나와 있죠. while 그다음 여기 조건 주고 그다음 수행해야 될 내용을 밑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반 프로그램 명령이고요. 이 속에 while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if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for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고요. 특별한 건 없죠. while 가로 열고 조건 수행할 내용.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while n이 25보다 작으면 이거를 반복 수행해라 라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주어졌는데 while문은 꼭 이 안에서 이 작업이 수행이 되면서 이 조건을 언젠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while문에서 주어진 이 조건은 while이 반복하는 이 구문 내에서 이 안에서 언젠가는 이 값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을 줬는데 여기 이게 지워져 있어. 그러면 절대 n의 값은 25가 될 수가 없죠. 이런 프로그램은 무한 루비라고 합니다. 절대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습니다. 잘못 짠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PC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는 시작과 끝이 명확히 있습니다. 시작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거나 어떤 결과를 취득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장치, 요즘에 인베디드 하드웨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도는 일반적인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끝나는 작업이 없습니다. 무한 로블 돕니다.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간 하드웨어에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짤 때는 무한 룹을 돌도록 합니다. 무한 반복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PC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는 언젠가 종료가 꼭 돼야 되고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쓸 때 while문에 지워진 이 조건은 while문에서 주어진 조건은 while문이 반복하는 이 문장, 여기 이 블록 안에서 언젠가는 이거를 만족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죠.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좀 염두에 두고요. 문법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닌데 늘 while문을 할 때는 언젠가 끝나도록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while 반복문 조건은 꼭 줘야 되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만 반복이 수행이 된다. 반복되는 구문 내에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while문이 돌아가는 원리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while문 여기다 while문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i의 값이 5보다 작으면 돌아라. 만약에 이 i의 값이 5보다 크면 이 요거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i에 0을 집어 넣어 줬기 때문에 얘는 요 안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printf hello 한번 찍어 줬습니다.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이게 뭐죠? i 플러스 플러스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i는 i 플러스 1이다. 이거 기억하죠? 증감 연산자. 오케이. 예, 여기 1이 증가됐으니까 i의 값은 1이 됐겠죠. 1. 그리고 또 와서 만족하니까 이것도 찍어요. 그리고 또 증가시키네. 2가 됐죠? 확인해 보니까 2는 5보다 작으니까 또 내려서 프린트하고 또 증가시켜 3이 됐죠? 3은 5보다 작으니까 또 내려 프린트하고 증가시켜 4 됐죠? 올라가 보니까 4는 5보다 작으니까 프린트하고 증가해서 5 됐어요. 5가 5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돼요? 5가 5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같아요 라고 대답하죠? 네, 틀린 겁니다. 같아요라는 다음에 없어. 내가 조건을 물어봤자 참 거짓말. 맞아요 틀려요만 나오는 거지 크냐 작으냐가 나오는 거지. 내가 물어본 건 i라는 변수가 5보다 작으냐라고 물으면 참 거짓, 즉 맞아요 틀려요만 대답을 해야 된다. 컴퓨터는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같아요라는 대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같으냐 물어보면 예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지 아니요 작아요 이런 답은 없습니다. 늘 염두에 둡시다. 프로그램 짤 때 조건을 주어주면 얘는 무조건 참 거짓이지 사람의 이 우수한 두뇌로 판단해서 그건 같은 경우잖아 이런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그런 거 모릅니다. 다르냐 같으냐만 보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i가 5가 되면 i가 5는 5보다 작은가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같아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while문을 수행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여기서 i가 5가 된 순간에 여기 딱 빠져서 리턴해서 작업을 종료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한다. 그리고 꼭 이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요 속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놓치면 무한로 계속 끝없이 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 설명한 겁니다. while문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이 꼭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오케이. 예, 앞에 그 반복문을 좀 응용한 예입니다.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면 그걸 받아서 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네요. 그리고 while문이 도네요. while은 i가 r이 반복이랑 리피트의 알자 쓴 것 같아요.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말해보죠. 이하면 요걸 찍고 증가시켜라 하죠. 그럼 뭐까지 찍힐까요? 처음에 r이 1이었어. 그럼 여기 1 찍혔고 증가 2가 됐죠. 2 찍히고 3 찍히고 4 찍히고 9가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r이 9일 때도 찍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while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도 이해하기 바라고요. 오케이. 예, 요거는 제곱 구하는 거듭 제곱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조.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러다가 이 숫자를 100까지 하게 되면 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럴 때 인트 쓰다가 인트의 값 표현하는 범위가 한 5자리 숫자까지 되거든요. 더 커졌을 때 그때 에러 나면 그럼 롱 긴 거 쓰지 뭐 롱 그때 바꾸는 겁니다. 요 숫자가 여기 지금 10으로 했는데 요 숫자가 얼마일 때부터 여기 값이 틀리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과제거리로 괜찮은데? 오케이. 제곱값 출력해가지고 n의 값이 얼마일 때 이 값이 틀리게 되는지, 즉 int라고 선언된 변수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에라 나면 바꾸는 거예요. 저건데
저렇게 동전이 많은 거, 분점이 저렇게 냈지?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소리였네요. 요점은요.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을 이용해서 짜보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n까지니까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입력을 받아야겠죠. 저 스캔F는 그겁니다. 프로그램 시작했더니 정수를 입력하쇼란 말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50 딱 집어넣으면 n에다 50을 저장하고 그리고서는 그거를 n의 값을 n이지? 여기다. 그리고서 1부터 해서 n까지 증가시켜 가면서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얘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 결과를 sum이라는 곳에 저장시키고 이 반복문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sum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 전형적인 반복문 첫 번째 예제입니다. 어느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든지 늘 하는 거죠.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경우도 이걸 좀 시작했는데. 네, 돌려보고 값을 바꿔가면서 해보고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라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거기다 1 또 더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2 더하기 1, 3. 3에다 1 또 더하면 어떻게 되지? 3 더하기 1, 4. 이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하고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예, 요번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짝수의 합을, 1부터 n까지 짝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했습니다. 짝수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앞에 프로그램 1부터 n까지 하고 그땐 1부터 다죠. 요건 짝수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식도 하면 짝수잖아. 네, 앞에 거를 더하기 2만 해주면 되나? 아까는 x 뿔뿔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도 작성하는 것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유사한 문제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아까랑 좀 틀린 문제입니다. 아까는 자동으로 일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건 뭐냐? 문제가 여기 있네요. while문을 이용해서 5개 값을 입력받아서 하라는 거구나. 그냥 1, 2, 3, 4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하고 엔터 집어넣고 엔터 하면 그 값을 5개 받아서 합은 얼마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메시지하고 값을 입력받는 요 명령이 while문 안에 들어있죠. 그치, 메시지 값을 5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while문이 계속 돌아줘야 되는 거죠. 5번이기 위해서 x는 5보다 작다. 같다가 안 들어갔네. 갔다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직접 돌려서 해보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넣으면 똑같이 나오고 다르게 넣으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if문과 while문을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구조는. if 조건, while 조건이죠.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if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한 번만 수행하죠. while문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계속 수행하죠. 조건이 틀려질 때까지.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명령을 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조건을 만족하면 한 번을 수행하느냐, 조건을 만족하면 여러 번 반복 수행하느냐 차이밖에 없지. 이 명령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틀려요. 반복, 조건. 예, 이 while문의 주의할 점 잘 보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while x는 1이고 x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하라는데 x의 값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갖고 들어와서 1 빼면 0 되고 0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죠. 그럼 이거 언제 끝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변수가 증가나 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즉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x는 0인데 x가 3보다 작은 동안에 반복해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키면 계속 반복 중입니다만 지금 끝나질 않아요. 프로그램. 이게 바로 무한 루프. 왜? 처리할 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묶어주든지 해야 돼. 반복 중입니다도 출력 안 돼. 맞아. 반복 중 출력이 된다. 요거만 반복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걸로 묶어줬기 때문에 이만큼이 반복문이 되는 건데 얘는 얘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x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 while문 뒤에는 세미콜론이 붙지 않습니다. 이걸 붙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얘만 반복합니다. 얘만. 그럼 여기 물결가로 묶어놨는데 이 묶는 거는 명령 없이도 묶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만 돌기 때문에 안 되고 얘는 이게 없어서 문제가 되고 얘는 감소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while문 했을 때는 그 이벤트 즉 줘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건이 꼭 벌어지게 해야 되고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꼭 이 while문 괄호 뒤에 세미콜론 안 이거 세미콜론 붙이면 이거 대책 없습니다. 못 찾아냅니다. 줘보자. 알았죠? 이런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while문에서 이렇게 조건식이 아니라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변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떤 조건을 크다 작다 조건을 주게 되면 컴퓨터는 처리한다면 그 결과를 0, 거짓이면 0, 참이면 1로 출력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0이냐 0이 아니냐로 합니다. 그 값이 0이 들어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0이 1이라서 참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서 참인 겁니다. 2, 3, 100, 1000, 만 이런 숫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다 참이 돼버립니다. 요 문장이 그런 거거든요. while문 뒤에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변수나 숫자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저 변수에 저장된 값이나 어떤 연산식의 결과가 0이면 거짓, 즉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있으면 얘를 계속 반복해서 돕니다. 언제까지? n이 0이 될 때까지. 그런 거 알면 됩니다. 0은 거짓입니다. 참은 0이 아니면 참입니다. 기준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시키면은 몇 번 찍힐까? 한 번, 두 번, 세 번, 3, 2, 1, 세 번 찍히겠네요. 돌려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나오는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센티넬 값, 이런 용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끝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값, 또는 약속,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낫고요. 나중에 나오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냥 끝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됐는데 어디가 끝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저장했으면 나는 알 수 있지만 다른 놈이 볼 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일된 기준하에 특정한 값을 저장을 합니다. 아스키 코드표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데이터 타입 때 아스키 코드 설명해 거기에 있는 건데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꼭 그걸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설명형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돌려보기 바라고요. 이때 센티널 값이 뭐지? 센티널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값의 끝을 나타내는 문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직접 타이핑해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진짜 합계 평균 잘 나오는지 또 필요하면 다른 프린트문을 써가지고 중간 값들도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최소값 구하기 아주 좀 실용 문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값을 입력을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입력을 받아야 돼? 센티널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야 이게 뭐지? 이건 뭐고? 예, 여기 보면 넘버, 미니멈 밸류 그리고 인트 맥스 이거는 이제 리밋이라는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인티저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상수거든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변수에 가장 큰 여기에 가장 큰 값이 들어갑니다. 999 놓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몇 비트를 잡아먹는지를 내가 더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셔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종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컨트롤 Z는 뭐지? 네, 컨트롤 Z는 아스키 코드상에도 들어있는데 이게 아마 end of file 파일의 끝이다, 입력의 끝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제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래? 그럼 메시지 나가고 while문이네. 반복문 떴네. 근데 여기 조건이 이거 뭐냐? 이 속에 이런 명령이 들어갈 수도 있나? 예. 조건문이 들어간 영역에 어떤 저기 스캔F라든지 뭐 if문 이런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조건문 안에 저런 게 들어갔을 때는 조건 주어졌잖아요.
지금 scanf 요걸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뭐냐? 그 값이 end of 파일이 아닌 동안에만 돌아라 이 소리입니다. 특이한 경우고요. 쓸 일 많지는 않습니다. 알면 똑똑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end of 파일 요거 리저브드 워드입니다. 약속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 Z가 이거거든요. 이건지 아닌지 해서 이게 아니면 이렇게 작업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값, 이건 입력한 값이거든요. 입력된 값. 입력한 값이 내가 알고 있는 값보다 작으면 작은 값에다 입력값을 집어 넣어줘라 그겁니다. 늘 들어오면 나 거랑 비교해서 작으면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또 더 작으면 들어온 값을 갖고 내가 작으면 가만히 있고 그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end of file, 즉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Z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이 끝나는 걸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이 종료되고 종료가 되면 이런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시간 많이 걸리네. 예, 지금까지 반복문의 개념, 반복의 개념과 반복문 중에 대표적인 거 while문의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럼 많이 짜봐야 되거든요. 과제를 많이 챙겨줄까? 예, 그런 점 잘 익혀가지고 이거 꼭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많이 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반복문의 개념과 while문의 사용법 설명했습니다.